그래서 환자분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게 2차성 두통이고 의사 입장에서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이 2차성 두통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건강전문 아나운서 김소연입니다. 두통은 성인 남녀 절반 이상이 1년에 한 번 이상 경험할 정도로 매우 흔한 증상인데요. 하지만 머리가 아프다고 다 같은 두통은 아닙니다. 두통의 원인은 현재까지 매우 다양하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 그동안 내가 머리가 아픈 이유는 뭐였는지 오늘 이 시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성영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천대 길병원 신경과에서 20년간 근무하다가 최근에 개원한 원장이 된 성영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두통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장님, 사실 살면서 두통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우선 두통의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가 두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환자들이 두통을 병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살다가 머리 안 아프고 사시는 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두통을 어떤 병이 아니라 하나의 증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두통이라는 증상이 왜 생겼나를 저희가 파헤치다 보면 병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는 뇌에 어떤 기질적인 병이 없는 상태에서 두통만 저희가 주로 있는 원발성 두통, 1차성 두통이라고 말씀드리는 두통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2차성 두통이 있습니다. 2차성 두통이 아마 환자분들이 가장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뇌에 어떤 기질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혈관에 문제가 있다든지 종양이 있다든지 해서 두통이라는 증상으로 어떤 위험 신호로 나타나는 경우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대부분의 환자분들 90%에 해당하는 두통 환자분들은 원발성 두통, 1차성 두통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1차성 두통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조금만 더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1차성 두통이라고 하면 네.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 군집 두통, 무슨 신경통 이런 것들이 저희가 1차성 두통이 되는데요. 이런 두통은 뇌에 어떤 2차성 병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뇌 기능을 보는 뇌 혈류 검사나 뇌파나 다른 뇌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지 않고 뇌 영상 검사, 환자분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뇌 CT나 MRI에서 특별한 병변이 안 보여야 되고요. 열이 나는데 뇌 척수액 검사나 이런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두통이 있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흔히 환자분들이 알고 있는 1차성 두통이 아마 편두통이실 겁니다. 이 편두통이 가족력이 상당히 흔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편두통이 있었던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편두통도 일종의 만성질환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진단할 때 한쪽이 머리가 아프다고 편두통이 아니고 이런 양상들의 두통들이 5회 이상 반복이 되거나 하는 만성질환인데 이런 만성질환들은 저희가 어떤 형태로든 잘 치료하고 관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주 오는 경우는 예방치료도 하게 되고요. 편두통 안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조짐이 있는 편두통이 있습니다. 눈이 잘 안 보였다가 머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조짐성 편두통 같은 경우는 저희가 뇌혈관 질환의 유병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편두통으로 내가 머리 아파서 갔는데 혈류 검사를 한다든지 혹은 필요하다면 뇌혈관 검사, 영상 검사들을 하게 된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두통 환자분들도 혈관 이상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차성 두통은 말씀 들어보니까 편두통으로 좀 대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럼 2차성 두통은 어떤 건가요? 2차성 두통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두통은 하나의 신호나 사인인 것입니다. 어떤 위험한 병들, 뇌혈관 질환들, 환자분들이 혈관꽈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있죠. 네. 뇌동맥류나 혈관이 연축을 한다든지 혹은 뇌 안에 종양이 자라고 있다든지 뇌출혈 이런 것들 때문에 동반돼서 두통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실제로 내원하시는 많은 분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게 2차성 두통이고 의사 입장에서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이 2차성 두통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의 어떤 두통의 양상이나 패턴을 저희가 꼼꼼하게 듣고 이게 2차적인 것들을 빨리 배제를 해줘야 될지 아니면 우리가 꾸준히 관리를 해나가야 될지 하는 것들이 포인트가 됩니다.
네, 그럼 환자분들이 두통으로 내원을 하게 되면 구체적인 검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실제로 두통 환자분들하고는 저희가 외래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의사들이 히스토리 테이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환자의 과거력부터 또 환자의 가족력 이런 것들을 여쭤보고 두통이 어느 쪽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아픈지 어느 정도 강도로 아픈지 일상생활에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이런 두통들이 얼마나 자주 나오고 한 번 있었을 때 두통의 시간이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꼼꼼히 환자한테 물어봅니다. 이 과정이 상당히 두통을 우리가 분류하는 데 중요한 과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의사가 가지고 있는 도구로 신경학적인 진찰을 합니다. 환자가 내압이 증가되어 있는 소견은 없는지, 동공 반사가 괜찮은지, 목이 뻣뻣하거나 하는 경부 강직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신경학적인 진찰로 어느 정도 저희가 이 두통은 이런 두통이겠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환자를 우리가 신경계 검사라는 게 있거든요. 저희가 뭐 뇌혈류나 뇌파나 자율신경계나 다양한 검사 도구를 이용해서 환자의 가능한 다른 질환들을 감별해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뇌 영상 검사까지 MRI나 CT나 이런 검사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네, 원장님 살면서 두통을 느끼는 경우 순간들 참 많은데 그중에서 정말 지금 당장 병원에 가봐야 하는 경우는 어떤 데인가요? 저희가 5가지로 크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환자가 복압이 상승됐을 때 소위 말해서 성행위를 하는 중에 두통이 생겼다 혹은 과도한 운동을 하고 나서 두통이 생겼다 이런 것들이 비교적 갑자기 생기고 두통이 좋아지지 않고 심하게 올라간다 하면 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상시에 두통이 없었던 사람이 지속적으로 두통이 있다. 2주 이상 계속 두통이 있다. 이런 두통들은 또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두통이 있었던 분이지만 두통의 양상이 달라졌다. 이런 경우도 병원 오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50세 이상에서 처음으로 발생하는 두통을 저희가 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5번째 같은 경우는 두통하고 동반되어 있는 다른 동반 증상들이 위험할 때 오심구토가 생긴다든지 감각이 떨어졌다든지 운동 기능이 떨어졌다든지 평형 기능이 떨어져서 한쪽으로 쏠린다든지 어지럽고 저린 증상들이 같이 동반된다. 이런 두통들은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환자분들이 병원에 방문을 했을 때 좀 갖고 계셨던 잘못된 상식이나 편견 같은 것도 있었을까요? 실제로 저희가 병원에 내원하면서 저는 편두통이에요 라고 내원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은 한쪽이 아파서 편두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편두통의 진단 기준은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꼭 한쪽만 아파서 편두통은 아니고요. 양쪽이 아프더라도 다른 증상들이 어떤 강도가 중등도 이상의 강도고 이게 일상생활에서 지장이 있어서 걸어다니면 머리가 울린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같이 동반되고 다른 카테고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중요한 증상들이 있는데 편두통 환자분들은 오심구토, 빛을 봤을 때 환자분들이 두통이 심해지거나 소리를 들었을 때 두통이 심해지는 양상 2가지 중에 한 가지가 꼭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편두통 환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구토하시고 아주 심한 두통이거든요. 그래서 편두통이 심하게 왔을 때는 환자분들이 응급실에 방문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고 환자분들은 처음에는 내가 토를 했기 때문에 이게 뇌에 어떤 문제가 아닌가를 감별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두통들이 처음 있었다. 당연히 뇌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계속 내가 반복적이다. 5회 이상 반복될 때 이런 것들을 저희가 편두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편두통 안에서도 우리가 72시간이 이런 증상들이 넘어간다. 이러면 이건 편두통이 아닌 다른 것들을 또 감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두통이란 진단이 그렇게 쉽지 않은데 환자들은 또 쉽게 붙여서 오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한 가지는 환자분들이 저는 목 디스크예요 하면서 정형외과 다니시는데 알고 보면 환자분들은 근막 동통증 혹은 근육통인 경우들도 많고요. 후두신경통을 환자분들은 그렇게 느끼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깨 이상에서 통증이 있을 때는 신경과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보시고 치료를 하시면은 훨씬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치료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통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하이포인트 짚어주신다면요? 예, 저희가 두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증상은 천의 진단명을 붙일 수 있는 증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통을 전문적으로 교육받고 이런 환자들을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진단하고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두통에 우리가 치료도 상당히 다변화됐습니다. 편두통 같은 경우는 약물만 있지 않고 예방치료라는 것도 있고 편두통 전문으로 하는 보톡스 치료도 있고 피하 주사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들의 치료적인 접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꼭 신경과 전문의와 함께 환자분들이 치료하고 관리를 해나가시기를 권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